그는 몸 안에 봉인된 수룡신의 축복을 받아 힘을 각성했습니다. 수년 후 그는 모든 용들의 신과 싸우게 됩니다. 오랫동안 아야카 섬 루베는 인간과 영적인 존재들의 고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약하고 해롭지 않지만 그중 일부는 신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존재 때문에 섬은 항상 레이 에너지라고 불리는 자연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레이 에너지입니다. 인간들은 레이 에너지를 이용하여 악령들과 싸울 수 있으며 유키토는 아버지 아쿠토는 그 시대 최고의 레이 마스터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화산 속에 살던 강력한 영적 존재가 갑자기 미쳐 날뛰며 화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섬의 모든 사람들은 대피해야 했지만 마코토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남아 싸웠습니다. 그 강력한 영혼과 싸우다 목숨을 바쳐 아들 유키토를 지켜주었고 유키토는 자신의 운명을 다하고 언젠가 최강의 레이 마스터가 될 수 있었습니다. 11년 후 유키토는 지난 10년간 도시의 양육시설에서 살면서 감정적으로 동떨어진 고독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도시의 보육원에서 생활했습니다. 본토 졸업식 다음 날 사가와라는 괴짜 마코토의 제자 중 한 명인 진지는 그를 데리러 학교에 왔지만 유키토는 최대한 그를 피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진지는 그에게 마법 가방을 싸서 아야카의 두 번째 섬으로 데려갑니다. 진지는 어리둥절해하는 유키토에게 그가 5살 때까지 여기서 살았다고 상기시켜주지만 유키토는 어린 시절 기억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곧 그들은 야나기 가족 집의 집주인인 모모코를 만납니다. 그리고 산지 아야카시마 시장이자 유키토의 법정 후견인입니다. 모모코는 유키토의 어린 시절 집으로 모두를 데려가는데 거기서 유키토는 자신의 사진을 봅니다. 아버지의 사진인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모모코는 그의 아버지 마코토가 놀라운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모두 유키토가 아버지의 놀라운 재능을 물려받았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유키토는 이 모든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왜 자신이 갑자기 마법여행 가방에 쑤셔 넣어져 이 섬으로 끌려왔는지 그동안 위탁 가정에서 버려진 채로 지낸 후에 말입니다. 시장은 그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버지 유언장에는 미카도가 만약 자신이 죽으면 어린 유키토는 본토로 보내지지만 자라면 다시 불러들일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곧 진지는 유키토에게 방을 보여주지만 갑자기 비눗방울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진지는 그게 마타마라는 해롭지 않은 정령이라고 유키토에게 말합니다. 섬 전체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고는 진지가 유키토에게 왜 그렇게 시무룩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려 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의 주변에 유키토는 어릴 적 자신과 보육원 아이들이 강가에서 소풍을 갔는데 거기서 한 아이가 자신에게 심술을 부렸다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유키토는 화가 났고 이내 그의 주변으로 물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고 그가 이해하기도 전에 강이 그 아이를 공격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그런 일이 반복되었기에 유키토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유키토가 훌쩍이는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서자 지루한 표정의 진지가 보였습니다.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엄마인 모모코에게 잠깐 바람 쐬러 나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섭니다. 유키토는 진정하려 하지만 갑자기 그의 바로 뒤에 있던 마타마가 떨어져 강물에 빠지며 기괴한 괴물로 변합니다. 괴물이 야나기의 뇌를 지배하기 전에 진지는 마법을 사용하여 그를 구합니다. 그는 유키토에게 해가 없는 마타마가 주변 사람들의 어두운 기운에 이끌리면 아야마타미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괴물이 그들 앞에 나타났지만 진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마력을 폭발시켜 아야마타미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자화자찬할 틈도 없이 괴물은 다시 몸을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진지의 뒤에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진지가 유키토를 괴물의 물배 속으로 던져넣습니다. 이로 인해 유키토는 격분하고 그의 분노는 마력으로 변하여 아야마타미의 배를 터뜨립니다. 놀란 진지는 유키토의 엄청난 힘을 깨닫고 자신의 마법을 이용하여 괴물을 봉인해 진지는 어리둥절한 유키코에게 자신의 능력이 무서워서 제멋대로 굴리지 않으려면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미친 짓을 하지 않으려면 능력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진지는 스승이 되어주겠다고 제안하고 유키토는 갑자기 그에게 10년 전 아야카 화산 폭발 때 자신을 구해준 형 같은 모습을 본다. 아야카 화산 폭발 때 자신을 구해준 형 같은 인물을 떠올린다. 다음 날 진지는 트럭에 치인 듯한 몰골로 끔찍한 숙취에 시달리며 깨어난다. 트럭에 치인 것처럼 보인다. 그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 자신의 능력을 조절하려고 집중하고 있는 야나기를 본다. 기운. 진지는 그에게 더 집중해서 자신의 레이 기운을 느껴보라고 하지만
유키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를 흘겨봅니다. 유키토는 레이 기운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지는 레이 기운이 지구 깊숙이 흐르는 중요한 힘이며 아야카 섬 아래로 거대한 파동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그들처럼 레이의 달인들은 그 기운을 이용해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곧 진지는 유키토에게 며칠 전 가르쳐준 주문을 보여달라고 부탁하지만 유키토는 물을 튀기는 것밖에 못해서 바보 같은 꼴을 만들 뿐입니다. 자기 얼굴에. 그래서 진지는 자신의 마법을 시전하고 곧 자신과 똑같은 물 형상을 만들어 야나키에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떠나고 유키토는 진지의 성격이 술에 절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틀림없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 유키토는 가센 신사에서 차타로와 야코라는 두 명의 하급 졸개들이 현 시대의 미니무스와 누가 싸울 것인가를 두고 서로 싸우는 것을 발견합니다. 미니무스 장이 그들에게서 일 요청을 낚아채며 유키토를 자신이 훈련시키겠다고 말한다. 나중에 장인은 유키토에게 야코와 차타로가 유키토와 동갑이고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친구를 사귀어 본 적 없는 야나기는 그들이 힘을 제어할 줄 모르는 사람과 얘기해도 괜찮은지 묻는다. 장인은 그들 둘 다 미숙한 주인이라서 그에게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대답한다. 그러고 나서 장인은 그에게 가센 신사가 모든 마타미 관련 사건을 처리한다고 말한다. 섬에서 그 신사의 최고 사제인 카루이 하루아키는 그의 상사입니다. 진지가 두 사람 앞에서 낚아챈 의뢰는 최근 운하 근처에 나타난 마타미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운하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타미가 타락하면 에레마타미가 되어 섬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에레마타미가 물에서 나타나자 진지는 유키토에게 혼자 처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도망치자 바보 진지 때문에 유키토는 겁에 질립니다. 그에게 괴물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어. 그는 진지 뒤를 쫓기 시작하고 이내 괴물이 그들을 공격해서 강에 빠져. 옷을 말린 후 그들은 계곡 뒤에 숨어 멀리서 그 생물을 관찰하지만 곧 누가 괴물과 싸울지 다투기 시작해. 소란 때문에 괴물이 그들을 찾아내고 진지는 다시 닭처럼 도망쳐. 하지만 괴물은 그를 쫓기 시작해. 유키토가 주문을 외우자 물결이 괴물을 덮치며 땅에 넘어뜨립니다. 진지는 이 기회에 자신의 음양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곧 마법으로 괴물의 눈을 찌르고 산산조각 냅니다. 시간이 지나 괴물은 물 형상으로 변하고 야키로는 그에게 어젯밤 운하 근처에서 친구들과 술 마시고 놀았던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니 에레마타미는 근처의 수분을 흡수하여 탄생했고 괴물이 된 것입니다. 거대한 괴물, 곧 물의 형상이 다시 에레마타미로 변하고 야키로는 그것이 진지가 어젯밤에 만들어낸 괴물이라서 진지를 계속 따라다닌다는 것을 깨닫는다. 괴물이 진지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유키토가 주문을 발동하기 전에 카이센 신사의 쿠르마 주인이 주문을 외우며 에레마타미를 파괴한다. 쿠르마는 진지에게 그의 무모한 행동과 끝없는 술 때문에 괴물이 탄생했다고 말한다. 쿠르마는 진지를 들어올려 돌리며 많이 컸다고 말한다. 쿠르마는 자신을 소개하며 그의 아버지 밑에서 직접 수학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쿠르마는 유키토의 집을 방문하여 모모코 여사에게 진지의 최근 행적을 알리고 그가 현재 벌로 강을 청소하고 있다고 알립니다. 그 후 식탁에서 쿠르마는 유키토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그가 많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당황한 유키토는 그의 아름다운 주술을 칭찬하고 쿠르마는 에레마타미가 고통 때문에 폭력적인 난동을 부린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씨 가문의 역할은 그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달래는 것입니다. 이웃으로서 말이죠. 다음날 진지는 유키토를 물 위를 달리는 수상열차에 태워줍니다. 매혹적인 철길을 보며 유키토는 아이처럼 뛰어다니고 진지는 그가 10년 전 함께 이 열차를 탔던 때와 똑같다고 말합니다. 함께 열차를 타던 때처럼 말이죠. 진지는 이곳 사람들이 이 열차를 이용해 섬들 사이를 이동한다고 말합니다. 곧 그들은 첫 번째 섬에 도착하는데 이상하게도 건물들이 많습니다. 진지가 그에게 첫 번째 섬이 두 번째 섬보다 훨씬 도시적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파친코장과 카지노도 있다고 합니다. 유키토는 이 기차도 리마스터리로 운행되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진지는 그에게 선노는 네가 네의 마법 능력을 사용해서 만들었지만 기차는 디젤 기관차이고 노선은 하나뿐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그들은 시장의 집에 도착하는데 쾌활한 노시장은 유키토가 본토에서 자랐으니 이 섬들이 낯설게 느껴지는지 묻습니다. 그는 유키토에게 서두르지 말고 이곳에서 자신의 평화 속에 사는 것에 익숙해지라고 합니다. 고시야, 진지는 할아버지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을 해치지 말라고 이미 유키토를 잘 돌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유키토를 잘 돌보고 있다고요? 이 말을 들은 마을 이장님은 말썽꾸러기 진지가 유키토를 돌본다는 것이 제일 걱정이라고 답했어요.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요. 곧 유키토는 해상 여객선을 타고 첫 번째 섬에 와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어요. 재밌었다고요. 그래서 이장님은 진지에게 첫 번째 섬을 유키토에게 보여주라고 부탁했는데 그 섬은 이미 유명한 관광지죠. 하지만 진지는 유키토의 여행 가이드를 하는 게 별로 기쁘지 않아요. 유키토는 카지노와 파친코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온 거니까요. 카지노와 파친코장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유키토를 안내해주기로 합니다. 그래도 섬을 둘러보기 시작하는데 노점상도 많고 사람도 정말 많아요. 사람들, 진지는 요즘 첫 번째 섬이 미식과 음악의 중심지라고 말해줍니다. 음악.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유키토가 주위를 둘러보니 진지가 고기구이 포장마차에서 할아버지와 싸우고 있었어요. 포장마차요. 유키토가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가자 진지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부위를 안 준다고 늙은이에게 불평했어요. 할아버지는 손님이 마지막으로 주문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부위가 없다고 그에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지는 계속 투덜거렸어요. 그래서 유키토가 끼어들어서 말다툼을 끝내려고 꼬치를 한 무더기 사고 진지가 얼마나 답답한지 알거든. 먹고 나서 다시 여행을 시작하는데 진지는 기분이 안 좋아 보여. 거기가 최고의 닭다리 구이를 파는 곳이라서 삐져서 첫 번째 섬에서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친구 마키한테 불평할 거야. 이 말을 듣고 유키토는 진지가 이곳에 정말 많은 친구들을 두고 있다는 걸 깨달아. 여기저기에. 갑자기 유키토는 길거리 공연에 정신이 팔리고 진지는 사라져. 다시. 유키토는 그를 찾으려 하지만 갑자기 거리의 풍선이 섬뜩한 무언가로 변한 것을 봅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조커가 풍선을 만지기 전에 유키토는 그에게 뛰어들어 그를 구합니다. 아야미타미 풍선으로부터 곧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도망치기 시작하고 유키토는 진지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미타미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전에 자신이 상대한 것들보다 이 아야미타미가 더 작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진정시킵니다. 이전에 본 적이 있어서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는 주문을 외지만 아야미타미는 폭주하여 유키토에게 불을 뿜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키토를 치기 전에 붉은 머리의 남자가 미타미를 쏘아 마칩니다. 유키토는 그 남자가 괴물을 진정시키려는 방식에 이상한 점을 느낍니다. 그 순간 그의 손에 총이 들려있는 것을 알아챕니다. 이상한 붉은 머리의 남자는 그를 바라보며 유명한 유키토냐고 묻고 유키토는 그 소년이 자신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붉은 머리의 남자는 자신을 이부키라고 소개하고 유키토는 떠올립니다. 모모코 시장이 그에게 이부키에 대해 말했던 것. 이부키는 유키토에게 그가 새우 같다며 그의 위대한 스승 마코토와는 거의 닮지 않았다고 말한다. 마코토. 그는 이부키가 10년 전에 자신의 아버지 밑에서 수련했고 지금은 특수한 마법 탄환을 사용하여 아리마타미를 조종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리마타미를 조종한다. 한참을 걸은 후 그들은 거대한 건물 앞에 도착하고 이부키는 그를 자신이 현재 일하는 가오라는 사무실로 데려간다. 유키토가 들어서자마자 거대하고 호화로운 바가 눈에 띄고 그는 예상치 못하게 진기가 바텐더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화가 난 유키토는 진기가 도대체 어디 있었냐고 따지고 진기는 태연하게 마키에게 항의하러 가오의 술집에 왔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마키가 일이 있어서 나가자 배고픈 배를 채우려고 여기 남았다고 합니다. 유키토는 진기가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며 노려봅니다. 그 때문에 자신이 거리에서 아리마타미와 마차를 빚었다고 말합니다. 거리에서 이부키가 끼어들어 유키토에게 술을 권하고 진기에게 자기 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네. 진기는 그들에게서 아리마타미가 관광지에 나타났고 이부키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자주 있다고 대답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유키토는 이부키에게 미타미를 진정시키는데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궁금해하며 진기와 쿠라마와는 매우 다른 기술을 사용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쿠라마가 주문을 사용했을 때 미타미는 회복되어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방금 이부키가 총을 사용했을 때는 유키토는 그 존재를 느낄 수 없었다고 덧붙입니다. 아리마타미는 더 이상 없어. 이 때문에 이부키는 약간 짜증이 나서 미타미를 죽이고 진정시키지는 않는다고 대답해. 그는 자신의 주인 마코토가 미니무스를 정화시켜서 진정시키고 다시 평범한 에너지로 되돌렸다고 설명해. 진기와 쿠라마는 조화를 만들기 위해 균형을 맞추는 같은 기술을 사용하지만 그는 미타미의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죽여. 유키토가 왜 그들을 죽였냐고 묻자 이부키는 인간을 죽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첫 번째 섬에 관광객이 많으니 가능한 한 빨리 그들을 중화시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키토가 쿠라마가 미타미를 진정시키고 사람들을 구했다고 주장하자 이부키는 쓴웃음을 지으며 쿠라마는 오직 레이기의 조화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죽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부키는 애초에 아리마타미를 정화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형태를 바꾼 후에도 이 생물들은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모두 죽일 겁니다. 유키토는 화가 나서 일어서며 이부키가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부키는 그의 쓸모없는 윤리와 가치관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갑자기 보라색 머리의 소녀 이바라가 바에 들어와 이부키에게 그들의 상사 마키타가 표적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유키토가 새로운 아리마타미가 나타났냐고 묻자 이부키는 그것이 그들이 전에 죽였던 것의 본체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보통 아리마타미는 눈알처럼 생긴 핵이 있다고 설명하지만 그들이 전에 죽인 것은 동공이나 홍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더 큰 아리마타미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부분이고 본체는 어딘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진기는 이부키와 함께 가겠다고 하지만 그는 유키토를 데리고 집에 가라고 부탁하고 떠나기 전에 유키토에게 다른 것을 알고 싶다면 언제든지 그를 위해 반은 열려있다고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기는 유키토에게 이부키가 보안회사의 일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부키가 설립한 아야카 시큐리티라고 불리는 곳이죠. 공식적으로는 보안회사지만 사실은 아리마타미 퇴치 회사입니다. 유키토는 섬에 외부인이 많아서 섬의 기운이 어지러워졌다는 이유로 이부키가 잘하고 있다는 진기의 말에 어리둥절해합니다. 그 때문에 제 한 섬의 기운이 흐트러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이죠. 그는 유키코에게 관광지역 주변에 1년에 몇 번씩 장벽이 설치된다는 것을 하지만 일부가 그 장벽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부키와 그의 팀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아요. 유키토가 생각에 잠긴 것을 눈치챈 증인은 아리마타미와 마타미는 인간의 기준으로 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유키토가 이부키의 방법에 대해 쿠라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증인은 자신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유키토에게 쿠라마와 이부키를 서로 앞에서 절대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둘 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증인은 이부키에게서 돈을 받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고 도망칩니다. 유키토는 어쩌다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과 함께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며 남았다. 징지처럼 해안선 쪽으로 걸어가던 유키토는 다시 소란을 듣고는 그 지역으로 재빨리 달려가 경비병들을 지나치며 자신도 죗을 쌓이고 아리마타미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한다. 자신도 죗을 쌓이며 아리마타미를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곧 그는 눈이 달린 거대한 괴물과 마주하게 되는데 이부키가 말했듯이 이 괴물이 본체다. 유키토는 힘을 모아 주문을 외우고 갑자기 물결이 공격한다. 괴물. 그의 입에서는 비명과 섬뜩한 비명이 터져나오지만 괴물은 다시 유키토를 공격할 준비를 한다. 유키토를 다시 공격하려 한다. 하지만 곧 많은 저격수들이 괴물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증인은 유키토를 벽으로 재빨리 피하게 하며 왜 혼자 배트맨인 척하려고 했냐고 묻는다. 혼자 배트맨인 척하려고 했냐고. 경비원은 그들에게 물러서라고 말하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곧 경비원은 이부키에게 총알이 다 떨어졌다고 말하고 증인은 이부키에게 다시 흑마법을 쓸 거야. 이부키는 유키코에게 이렇게 괴물들을 처리한다고 말하고 곧 강력한 에너지를 발휘하며 갑자기 그의 팔이 괴물처럼 크고 우람해진다. 증인은 유키토에게 이부키가 흑마법을 사용하여 괴물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다고 그것은 계율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곧 괴물이 이부키 앞으로 뛰어들지만 그는 잔혹하게 괴물의 얼굴을 박살내고 몸에서 핵심을 뽑아낸다. 그리고는 그 핵심을 으깨어 즙을 마시는데 유키토는 그 광경에 거의 토할 뻔한다. 다음 날 진지는 유키토를 세 번째 섬으로 데려가고 유키토는 그곳이 두 번째 섬보다 더 개발이 덜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키토가 진지가 이 섬에 자주 오는지 묻자 진지는 자신이 쿠르마를 보고 싶어서 그를 데려왔다고 부인합니다. 이 섬에는 숲과 신사밖에 없기 때문에 진지는 축제 때만 이곳에 옵니다. 축제를 위해서 진지는 쿠르마와 그의 바보 같은 제자들만 이 섬을 정기적으로 이용한다고 말하자 유키토는 주저하며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진기는 웃으며 잘되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그에게 확신시켜줍니다. 잘되면 말이죠. 갑자기 두 바보 학생들이 그들을 신사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그들을 세 번째 섬에 환영하고 스승님이 유키토와 진기를 만나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줍니다. 산을 올라가는 동안 후쿠에가 유키토에게 아야카 섬 생활에 적응했는지 묻습니다. 유키토는 마타마나 해상 여객선 같은 많은 것들이 아직 낯설지만 이 섬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미소 짓고 그는 그곳을 거의 알지 못하지만 모두가 그를 매우 환영합니다. 곧 그들은 카이센 신사에 도착하고
유키토는 이 섬이 첫 번째와 두 번째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친구들은 카이센 신사가 서로 대립하는 물과 불이 용신에게 봉헌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물과 불. 유키토가 용들에 대해 묻자 그들은 고대부터 네 번째 섬에는 두 마리의 용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가 날뛰는 날에는 매번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용들을 달래기 위해 사당을 지었습니다. 후쿠에는 그에게 용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용이 날뛰어서 화산이 완전히 폭발했고 첫 번째 섬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그는 불모의 섬을 가리키며 불이 용이 네 번째 섬에서 날뛰어 분화구 호수가 남았다고 말합니다. 물용이 진정시킨 후에 용이라는 말에 유키토는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지만 셋이 자신을 두고 떠났다는 것을 깨닫고 현실로 돌아온다. 혼자 남겨져서 곧 진기는 다시 떼를 쓰기 시작하며 너무 피곤하고 숙취 해소를 위해 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소년들은 그를 늙은이라고 놀리지만 진기는 두 친구를 붙잡고 함께 술을 마시고 복숭아꽃을 구경하자고 한다. 하지만 걷기 시작하자마자 진흙탕에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한편 쿠루마는 유키토에게 다가가 카이센 신사에 온 것을 환영하고 신사의 기록 보관소를 보여줍니다. 그는 유키토에게 오렌지 캔디를 건네주고 달콤한 만주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고 나서 쿠루마는 유키토에게 왜 자신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묻고 유키토는 전날 이부키를 만났고 아리마타미에서 그가 운동하는 것을 보았는데 마법 주문 대신 총알을 썼다고 대답합니다. 유키토의 말을 들은 쿠루마는 그것은 끔찍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될 거야. 유키토가 이부키와 그의 방식이 다른 이유를 묻자 쿠루마는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레이 에너지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말이죠. 그의 대답을 들은 후 쿠루마는 진기의 자리를 대신하여 유키토가 더 많이 배우도록 도울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다음 쿠루마는 유키토를 발코니로 데려가 다른 세 개의 섬들을 가리킵니다. 그는 유키토에게 집중해서 아래로 흐르는 거대한 레이 에너지의 흐름을 느껴보라고 합니다. 아야카 제도. 곧 유키토는 역사적인 신사. 숲, 그리고 바위에서 이상한 기운의 급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는 유키토에게 생각을 더 깊이 집중하여 그 근원. 레이 마스터들이 힘을 빌리고 그것을 이용해 마법을 짜는 곳을 보라고 합니다. 곧 유키토는 흥분으로 들뜨며 쿠루마에게 땅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흐름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타마를 보며 이 생물들은 생성된 거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레이 에너지로 인해 타락하면 아리마타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 마스터의 임무는 그것들을 정화하여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상태로 유키토가 이부키가 마타마를 먹었다고 말하자 쿠루마는 아리마타미를 섭취하는 것은 자신을 타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부키는 서서히 아리마타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쿠루마는 진기에게 이부키의 안부를 묻고 진기는 그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그의 몸은 아리마타미를 먹은 해로운 영향을 분명히 보이고 있어요. 쿠루마가 이부키를 스스로 희생하는 바보라고 부르자 진기는 다시는 누구도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쿠루마는 진기에게 유키토를 제대로 가르쳐서 자신이 그를 보러 올 필요가 없도록 레이 에너지와 이부키에 대해서 말이죠. 진기가 자신은 선생이 될 자질이 없는 것 같다고 대답하자 쿠루마는 유키토가 진기를 조용히 존경하고 어딘가 깊숙한 기억 속에서 과거에 자신을 구해준 진기를 염려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한편 쿠루마의 두 제자는 그를 벚꽃 정원으로 데려가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유키토는 기뻐했지만 갑자기 끔찍한 악몽이 그의 마음을 덮치고 미소는 슬픈 한숨으로 바뀝니다. 소년들이 그들의 스승 밑에서 수련하고 싶은지 묻자 유키토는 이미 진기 밑에서 수련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소년들은 진기는 쓸모없는 스승이고 유키토는 그 밑에서 수련하며 잠재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씩씩거립니다. 그들은 유키토를 훈련장으로 데려가 그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능력을 곧 엉뚱한 후쿠아케가 땅에 씨앗을 심고 주문을 외우자 곧 씨앗이 작은 식물로 자랍니다. 곧 다른 엉뚱한 아이도 마법의 도움으로 나무를 심지만 그의 나무는 후쿠아케의 나무보다 훨씬 작습니다. 곧 둘 다 서로 누가 더 도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다투기 시작해요. 더 잘했는지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유키토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힘겹게 유키토는 두 바보가 서로 죽도록 싸우는 것을 겨우 막습니다. 서로 죽이려고 하던 거려.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유키토는 그들에게 주문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하며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더 잘 배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둘 다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는 유키토에게 빛 에너지를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훈련을 위해 유키토는 그들의 스승에게 합류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 좋은 훈련을 위해 유키토는 그들의 스승님께 배우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유키토에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몸을 풀고 힘을 씨앗에 집중하여 싹을 트우라고 안내합니다. 씨앗을 싹 트우라고 합니다. 유키토는 설명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지만 쿠르마가 이미 빛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 설명해 주었기에 그는 그것을 씨앗에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그것을 씨앗에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씨앗에 두 바보는 유키토 같은 아마추어가 씨앗을 싹 틔우는 것을 거의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유키토가 에너지를 집중하자마자 씨앗은 식물로 변하고 갑자기 거대한 평화나무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나무 전체에 익은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렸고 뿌리는 땅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땅속으로 더 깊이 박히기 시작합니다. 두 아이가 그에게 힘을 조절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쳐놓을 거라고요. 훈련장을 말이죠. 하지만 유키토는 자신의 엄청난 에너지 흐름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한편 진기는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다가 나뭇가지에서 뛰어내려 필요할 때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합니다. 흥기는 유키토 뒤에 서서 그에게 빛 에너지를 조절하려면 하루미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힘을 조절할 수 없다면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흥기는 유키토에게 자신과 함께 주문을 외우라고 하고 곧 나무가 자라는 것이 멈춥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유키토는 자신을 격려하고 주문을 써주는 것을 도와준 진기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 다음 유키토는 자신의 능력으로 두 친구를 놀라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다시 일어선 두 친구는 유키토의 놀라운 능력 시연의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그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키토가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느냐고 긴장하며 묻자 두 친구는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며 함께 공부하자고 합니다. 유키토는 두 소년이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뻐하지만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진기에게 배우고 싶어서 함께 공부하자는 그의 제안입니다. 유키토는 주문을 외우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가끔 잊어버립니다. 진기는 계속 그를 도와주고 유키토가 이것을 조절하도록 연습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 폭발을 말이죠. 그는 유키토가 에너지를 제어하여 마구 흐르지 않도록 도와주고 주문의 위치를 거꾸로 뒤집으라고 한 뒤 그 위로 뛰어오릅니다. 이것은 유키토가 무거운 주문의 균형을 잡고 자신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지진이 섬을 강타하며 유키토의 주위를 흩뜨리고 곧 진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신지는 작은 지진에 정신이 팔린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다음날 아침 식사 중에 아야카 섬을 또 지진이 강타한다. 모모코는 아야카 섬이 화산섬이기 때문에 계속 지진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유키토가 불안하게 지진이 무섭지 않냐고 묻자 모모코는 아야카 섬은 집에 구급상자랑 헬멧도 충분히 있어서 대피할 준비가 돼 있으니 유키토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곧 진지가 뛰어들어와서 엄마에게 방금 또 지진이 났냐고 물어요. 엄마가 그렇다고 하자 진지는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음료수 살 돈이 필요하다면서요. 유키토는 지진이 났는데 왜 돈이 필요하냐고 묻자 진지는 스승님 산소에 갈 거라고 대답합니다. 둘이서 마코토의 묘소로 가고 진지는 메타무스를 내리고 유키토에게 묘소 청소를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묘비에 물을 뿌리고 어린 나무 몇 그루를 심고 향을 피웁니다. 유키토는 지진 후에 왜 묘소를 찾았는지 묻고 여러 노인들에게서 어젯밤 용이 화가 났기 때문에 섬을 보호해달라고 마코토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진지는 유키토에게 자기 옆에 앉으라고 하고 음료를 권하지만 유키토는 아직 음주 가능 연령이 아니어서 거절합니다. 거기 있는 노인은 10년도 더 지났으니 그럴 리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마코토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큰 폭발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유키토가 10살 때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해하자 할머니는 진기에게 유키오에게 아버지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을 나무랍니다. 그래서 진기는 술을 꿀꺽 삼키고 유키토에게 아야카 지방의 두 용에 대해 들어봤는지 묻습니다. 아야카 지방에 유키토는 불과 물의 용에 대해 들어봤다고 대답하고 진기는 그에게 이곳의 지진은 불이 기운이 깃든 강력한 레이선 에너지 흐름인 불이 용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강력한 레이선 에너지 흐름. 게다가 섬 아래 화산들이 더 활동적이 된 건 상황이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15년 전 네 번째 섬의 호수가 완전히 말라버렸기 때문이죠.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거기에다 물의 용도 사라졌고 그 때문에 불과 물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한 다시 네 번째 섬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폭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코토 사부님께서 용을 진정시키는 위식을 치르시고 자연의 맹렬한 힘이었던 불이 용의 힘을 억눌렀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말이죠. 마코토의 위식 덕분에 이 섬은 10년 넘게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는 유키코에게 이 섬이 그의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며 그는
그들에게 살아있는 신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키토는 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며 자신은 아버지를 잘 모르지만 훌륭한 분이셨을 거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 유키토와 지니는 아야카의 경호원인 보라색 머리 에비라를 알아차리지만 그녀는 인사도 없이 떠납니다. 그래서 겐키는 유키토를 다른 무덤으로 데려가 오늘도 에비라 부모님 기일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때 유키토는 무덤 옆당에 열쇠 꾸러미를 발견합니다. 귀여운 열쇠고리가 달린 열쇠들이었죠. 오후에 그들은 유키토가 에비라에게 열쇠고리를 돌려주고 싶어 해서 첫 번째 섬을 방문합니다. 곧 그들은 쿠르마 학생들, 야코와 차쿠타로를 다시 만나고 겐지가 또 그들의 이름을 헷갈립니다. 다시 말이죠. 유키토는 그들이 왜 첫 번째 섬에 있는지 묻고 두 사람은 이곳이 아침 지진으로 섬들의 기운이 어지러워졌기에 그들의 주인인 쿠르마는 마을들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야코와 차쿠타로는 아직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전하지만 주인의 명령대로 지역 전체를 순찰할 것이라고 합니다. 겐지와 유키토가 에비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갑자기 초조해하며 순찰이 끝나면 다시 만나자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순찰이 끝나면 유키토가 아이빠라에 함께 가지 않겠냐고 묻자 망설이며 아야카의 경우와 그들의 주인 사이에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들에게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상황이 좋지 않다고요. 곧 이부키의 집에 도착해서 그에게 분실물을 가져왔다고 인사했어요. 분실물을 가져왔다고요. 이부키는 그들에게 그의 조수 마키타에게 보고하라고 했고 떠나기 전에 유키토에게 오늘 상황이 험악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시간이 좀 지난 후 그들은 무덤에서 파티를 했기 때문에 에비라를 화나게 했다고 마키타에게 말했어요. 무덤에서 파티를 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마키타는 아야카 섬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미소와 함께 보낸다고 그를 안심시켰지만 죽는 방식에 따라 다르고 아이빠라에게는 여전히 힘든 일입니다. 유키토가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마키타는 몇 년 전에 브리시대 미타마가 커져서 집을 태워버렸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부키가 처리했지만 모두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타마는 사람들의 삶과 미타마의 행동은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 결정되므로 모든 것을 미소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야카 섬의 본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리마타미를 죽여서 답답한 마음을 푼다. 대화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것을 감지한 지니는 유키토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한다. 곧 마키타는 자신이 유키토에게 자신의 생각을 떠넘겼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사과한다. 유키토가 마키타에게 열쇠고리를 건네주며 에비라에게 직접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직접. 곧 에비라가 가게에 오고 유키토는 그녀에게 열쇠를 건넨다. 마키타가 유키토에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녀는 주저하며 유키토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열쇠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하면서 유키토는 부모님 기일에 파티를 해서 부모님께 사과했다고 말한다. 갑자기 땅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고 지니는 이번에는 화염 에너지가 강한 아야미타마이고 에비라가 곧 기력이 다할 거라고 알린다. 마키타는 화염 미타마가 나타날 때마다 에비라가 무모하게 행동한다며 걱정스럽게 말한다. 그 말을 듣고 지니와 유키토는 에비라를 찾으러 달려나갑니다. 순식간에 번지는 불길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가운데 지니는 재빨리 물에 마법을 쏟아내 불을 끄고 혼란 속에 갇힌 소녀를 구합니다. 그는 유키토를 향해 손짓하며 연기와 파괴 속에서 에비라를 찾으라고 조용히 재촉합니다. 경찰들이 혼란스러운 현장을 빠르게 통제하기 시작하며 군중을 막고 지역을 확보합니다. 한편 에비라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달리며 단호하게 주문을 외우고 유키토는 바싹 뒤따릅니다. 두려워하는 두 아이를 공격하는 에비라 미타마를 발견하자 그녀의 집중력은 날카로워집니다. 주저없이 그녀는 괴물 앞으로 뛰어들어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빨리 도망치라고 손짓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에비라는 주문을 준비하며 에비라 미타마에게 돌진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공격하기 전에 미타마가 불꽃 폭발로 반격하여 그녀를 공격하고 그녀는 뒤로 비틀거리게 된다. 고통이 그녀를 휩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는다. 다른 주문을 외우며 그녀는 다음 공격을 피하는 데 성공한다. 그 순간 부모님의 죽음의 순간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그녀는 부모님의 목숨을 앗아간 미타마의 불꽃을 보고 엄청난 분노가 그녀 안에서 끓어오른다. 분노와 슬픔에 휩싸인 그녀는 미타마에게 전력을 다해 달려든다.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다. 에비라 미타마는 거대한 화구를 날려 그녀를 직접 공격한다.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순간 유키토가 뛰어들어 그녀 주위에 보호막을 친다. 유키토는 곧바로 에비라의 안부를 묻지만
갑자기 미타마가 유키토의 물장벽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는 기회를 틈타 물줄기를 터뜨려 A로 미타마의 불을 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추악한 괴물은 더 많은 불을 사용하여 다시 제압하려 한다. 유키토의 약한 물 마법 위로 곧 야코와 차타루가 그들에게 달려가 괜찮냐고 묻는다. 곧 불이 붙자 미타마는 흥분하여 주위에 부리고리를 만들기 시작한다. 유키토의 방어막 주위에 유키토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망치라고 애원하지만 에비라흐는 도망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자신이 도망친다면 미타마가 그들을 쫓아올 것이고 마을 사람들이 십자포화에 휘말릴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에비라흐는 온 힘을 다해 공중으로 뛰어올라 강철 주먹으로 A로 미타마의 얼굴, 그녀의 공격의 힘이 전장에 울려 퍼지며 마물을 잠시 기절시킨다. 순간적으로 그녀는 주변의 혼란을 재빨리 파악하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을 지원하고 퍼지는 불길에서 벗어나라고 재촉한다. 방심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다. 유키토가 앞으로 나서며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 에비라에게 필요한 힘을 빌려준다. 그를 통해 에너지가 솟구쳐 오르고 곧 강력한 물결이 몰아친다. 미타마를 향해 공격하며 약화시키려 한다. 하지만 악마는 공격을 떨쳐내고 일어서며 다시금 포효한다. 분노에 찬 더 큰 힘이 필요함을 깨달은 유키토는 야코와 차타루에게로 돌아서며 자신의 힘과 합칠 것을 재촉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유키토와 에비라와 함께 싸우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악마와 직접 맞서 싸울 결심을 한다. 그들의 완고함에 유키토는 답답해하지만 싸움이 격렬해지는 상황에서 따질 시간이 없다. 맹렬하게 계속된다. 갑자기 사나운 불길이 그들에게로 맹렬하게 솟구친다. 야코와 차타루는 부채와 막대기를 재빨리 사용하여 불이 공격을 막는다. 그들은 불길을 미타마 쪽으로 되돌려보내 순간적으로 그 진격을 저지한다. 진격을 기회를 포착하여 유키토는 또 다른 물결을 소환하여 악마를 다시 한번 흠뻑 적시고 불을 막는다. 그리고 불을 막는다. 에비라흐는 주저하지 않는다. 그녀는 앞으로 돌진하여 미타마의 머리에 또 다른 묵직한 일격을 가하고 그녀의 강철 주먹이 끈질긴 힘으로 내려친다. 잠시 승리한 듯 보이지만 미타마는 다시 포효하며 후퇴하기 시작하고 끈질긴 공격을 피하려 한다. 그들은 미타마가 도망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미타마를 추격하며 그들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공격을 조율하며 각자의 독특한 능력을 결합하여 집단적인 에너지의 급류를 만들어낸다. 그들의 합쳐진 힘이 미타마를 압도하며 마침내 맹렬하게 날뛰던 악마를 진정시켰다. 불길이 잦아들고 전장이 고요해지자 그들은 함께 서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들의 팀워크와 꺾이지 않는 결의가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의 힘은 단결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위험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세 마리의 메테메가 동시에 도시를 공격한다. 동시에 에비라가 도망치라고 하지만 유키토는 물 마범으로 미타마를 공격하지만 결국 무리하게 됩니다. 메사 부인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서 에비라는 미타마의 주의를 끈 후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세 마리의 강력한 미타마를 그들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망치기 전에 미타마가 그들의 탈출구를 막고 그들을 자신의 화염 방벽 사정권 안에 가둡니다. 하지만 쿠라마가 그들을 구하러 와서 미타마를 진정시키고 이부키는 자신의 총으로 다른 하나를 죽이려고 갑자기 세 번째 미타마가 그들을 공격하려 하지만 쿠라마가 진정시키기 전에 이부키가 총으로 쏜다. 쿠라마가 이부키를 위험하게 쏘아보고 유키토는 이미 그들 사이의 긴장감을 감지한다. 그들 사이에 미타마는 위험한 존재로 변하고 이부키는 자신의 흑마법을 사용할 준비를 한다. 마법. 하지만 쿠라마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하며 그를 막는다. 이부키는 그에게 꺼지라고 자기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고 자신들이 너무 약해서 주인을 구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쿠라마는 주술로 미타마를 부수려 하지만 이부키가 그것을 쏘고 그것을 흡수하려 한다. 하지만 쿠라마는 마법으로 그를 막으며 인간으로 돌아갈 능력을 잃을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부키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곧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싸우게 되고 유키토는 깨닫는다. 만약 계속 싸운다면 미타마가 다시 깨어날 거라고. 그런데 갑자기 진지가 영웅처럼 나타나 미타마의 눈을 진정시키고 다른 두 사람에게 물에 머리를 박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둘 다 서로의 목덜미를 물고 제자들에게 어린애처럼 굴었다고 사과합니다. 아이처럼 굴었다고 사과합니다. 떠나기 전에 쿠라마는 이부키에게 돌아가신 스승님이 절대 그가 흑마술에 손대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부키는 죽은 사람 생각은 상관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힘을 이용해서 과거의 후회를 지울 겁니다. 저녁이 되자 모두 해상 여객선의 역에 모여 집으로 향하지만 쿠라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진지는 쿠라마가 미타마의 평정을 시장과 함께 축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태연하게 농담을 합니다. 야코와 치타로는 주인인 쿠라마의 지시를 받아 신사로 돌아간다고 대답하고 유키토도 진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바라에게 배웅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진지는 그들에게 오늘 미타마로부터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해야 해. 그가 없었다면 바지에 오줌을 쌌을 거야. 유키토는 그들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는 절대 없지만 결국 나타나서 자신의 쇼를 훔쳐간다고 말해. 그러고는 유키토는 이바라에게 감사를 표하며 오늘 그녀가 정말 강했다고 말해. 특히 미타마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던 점이 대단했지.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바라에게 말해. 이바라가 수줍게 자신의 SNS 아이디를 건네주자 진지는 곧바로 유키토를 쿡쿡 찌르며 행동하라고 재촉한다. 시원하게 연락처를 주고받으면 좋을 텐데 유키토는 10대 소년처럼 어쩔 줄 몰라 한다. 정신을 놓은 듯하다. 야코와 치타로가 둘이 연락처만 교환할 거냐고 묻자 이바라도 자신의 아이디를 건네주지만 둘은 당황한다. 곧 연락처를 교환하고 친구로 지내자고 약속한다. 함께. 마코는 유키토에게 예전에 유키토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진지가 어렸을 때라고 말한다. 유키토, 모모코, 쿠라마, 이부키는 예전에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마코토 선생님과 그의 제자 쿠라마, 이부키는 아라미타미 사냥을 다녀오곤 했고 다쳐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유키토와 진지는 모모코와 함께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부키와 쿠라마는 위형제처럼 늘 붙어 다녔습니다. 힙에 붙어서. 진지는 평소처럼 게을러서 마코토 선생님께 훈련을 게을리한다고 엉덩이를 차이곤 했습니다.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어느 날 이부키는 자신과 쿠라마가 함께 용을 진정시키는 사냥을 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위식을 치르겠다고 약속했지만 마코토는 쿠라마가 아직 이 큰 임무를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거절했습니다. 마코토는 그들에게 아직 연습이 필요하고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지의 도움을 받아 몇 년 후에 위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말이죠. 게으름뱅이 진지는 매년 용을 달래기 위해 위식을 치러야 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용이 폭발하지 않도록 말이죠. 마코토는 그에게 불의 용이 물의 용이 사라진 후 그리워해서 화를 내고 있다고, 그래서 그를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화산 속에 가두고 그는 그들에게 올해 자신을 자세히 관찰해서 같은 과정을 따르라고 부탁했습니다. 내년에도 말이죠. 그들은 유키토의 어린 시절 집에서 얼음을 깎고 생선 카레를 먹고 어린 유키토를 돌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코토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고 온천에 가고 신나는 눈축제에도 데려갔습니다. 어느 날 마코토가 유키토를 재우던 중 섬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지진이었습니다. 날씨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마코토는 집 밖으로 나가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는 쿠라마와 이부키에게 불의용을 진정시킬 위식도구를 찾으러 본토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 도구는 불의용을 진정시키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부키는 마코토가 돌아올 때까지 쿠라마와 함께 모든 것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곧 쿠라마와 이부키는 섬 곳곳의 이상 현상을 살피러 다녔습니다. 섬을 조사했고 네 번째 섬에 영향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디에나 영향을 미쳐 미니무스가 섬 전체에서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모모코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집에 있으라고 했지만 그 남자는 지진 때문에 네 번째 섬의 봉인이 약해졌다고 제안을 거절했어요. 또 다른 지진이 섬을 강타했고 유키오는 공포에 질려 창백해졌고 쿠라마는 그들에게 이것이 네 번이 충격이고 실제 분화가 일어나면 아야카 제도 전체가 파괴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는 모모코에게 불의용이 원래 호수를 몰아내기 위해 사나워졌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의 용, 이부키는 그것이 그들이 장벽 안에 가두어 두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언제든지 폭발할 준비가 된 폭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선택은 주인이 없는 동안 용을 진정시키는 위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없을 때 그들이 계획을 논의하는 동안 작은 트럭을 탄 한 남자가 이부키와 쿠라마에게 모모코와 아이들을 대피시켜 항구로 빨리 가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장이 큰 배를 가져와 그들을 도와 탈출하게 할 곳입니다. 둘 다 진이에게 모모코와 유키토와 함께 있으라고 부탁하고는 네 번째 섬으로 날아갔습니다. 섬은 용암으로 뒤덮여 있었고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승 없이 진정위식을 치르기로 결심했고 곧 푸른 불꽃이 지면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의 의식은 불용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었지만 갑자기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고 불용이 산의 분화구에서 나타났습니다. 용은 사방으로 날뛰며 더 많은 파괴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그 용이 아직 인장에 갇혀 있음을 깨닫고 위식을 완료하여 완전히 봉인하기로 했다.
위식을 완료하고 완전히 봉인하기 위해서 그 장벽은 그들의 조상들이 만든 것이었고 아직 용을 잠시 동안 붙잡아 둘 만큼 강력했다. 그래서 그들은 장벽이 깨지지 않도록 더 많은 힘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벗어나다. 섬을 보호하는 것이 이부키와 쿠르마의 마지막 희망이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주문을 사용하여 장벽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용은 으르렁거리며 격렬하게 날뛰었다. 이부키는 갑자기 너무 지쳐서 쓰러졌지만 자신은 걱정 말고 용의 봉인을 계속하라고 쿠르마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곧 용이 신사의 봉인을 풀고 이부키에게 불을 뿜을 채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불이 이부키에게 닿기 전에 쿠르마가 끼어들어 화상을 입는 것을 막았습니다. 구해냈습니다. 이부키는 화가 나면서도 놀란 표정으로 용의 봉인을 멈추고 왜 자신을 구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들은 마코토 스승님이 불길 속에서 나타나 용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거의 닿을 듯한 용의 거대한 주둥이가 위험하게 그들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마코토는 늦게 와서 사과하고 다시 의식을 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의식 도구를 땅에 놓고 주문을 외웠고 곧 용은 사슬에 묶였습니다. 마코토는 소년들에게 용을 봉인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화산 폭발을 막기엔 이미 늦었고 아야카 제도를 지켜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소년들이 그럴 수 있겠냐고 묻자 마코토는 목숨을 걸면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면 가능하다고 말이죠. 이부키는 마코토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코토는 쿠르마에게 이부키를 데리고 도망치라고 부탁했고 쿠르마는 마지못해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못해 따랐습니다. 힘겹게 이부키를 내려놓은 쿠르마. 화가 난 이부키는 깨닫습니다. 쿠르마도 심하게 다쳤어요. 그러자 주위를 둘러보니 분화가 더 거대해졌고 그는 분노와 무력감에 울부짖었습니다. 용을 봉인하는 싸움은 엄청났고 하늘은 밤새도록 붉게 타올랐습니다. 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룻밤 사이에 아야카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쿠르마와 이부키가 주인을 찾으러 분화구 쪽으로 걸어갔을 때 그들은 그가 거기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는 죽었지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부키는 주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밤 전투에서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쿠르마와 이부키는 스승으로서의 미래를 두고 많이 다퉜고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갈라섰습니다. 몇 년 후 이부키는 위험한 주술을 배우고 돌아왔고 이제 그들은 서로 껄끄러운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코토가 이야기를 마치자 유키토는 징지 쪽을 바라보고 그 위험한 밤에 자신을 구하고 진정시켜준 사람이 징지였음을 깨닫습니다. 내려와 어느 오후 낮잠을 자던 유키토는 이 섬으로 이사온 후로 악몽을 꾸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이 섬으로 이사온 이후로 그러다 갑자기 숨이 막혀 기침을 하며 깨어났고 징지는 바로 옆에 앉아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징지가 유키토의 눈을 들여다보니 눈동자가 밝은 푸른 그림자. 그런데 그가 무언가 묻기도 전에 유키토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유키토는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친구들이 일요일에 놀 계획을 세우는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일요일에 놀자는 것이었습니다. 증인은 뒤에서 살짝 얼굴을 내밀며 유키토에게 일요일에 귀신 축제에 갈 거냐고 즐겁게 물었습니다. 일요일 귀신 축제에 말이죠. 그러고는 증인은 안으로 들어가더니 축제 때 쓰는 가면을 가져와 유키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축제 때 사람들이 이걸 쓴다고 말하면서요. 그러고는 그 마스크가 마코토 선생님의 것이었다고 말해줍니다. 일요일, 진지와 유키토는 축제장에 도착하고 유키토는 엄청난 인파에 신이 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것을 봅니다. 진지의 친구들이 곧 그를 찾아내어 포장마차에 같이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진지는 유키토와 함께 있기로 하고 유키토의 돈을 써서 함께 재밌게 놀자고 놀립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예쁜 기모노를 입은 바라를 보고 유키토는 그녀에게 치타로와 야코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증인은 길 잃은 강아지 보듯이 계속 그들을 쳐다본다. 증인은 유키토를 다른 쪽으로 데려가 이바라를 칭찬해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유키토가 돌아서서 이바라를 칭찬하자마자 이바라는 대답하지 않고 고맙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곧 그들은 여러 노점들을 구경하며 산책을 시작하고 증인은 계속해서 그에게 무언가를 사라고 조른다. 갑자기 유키오는 야코와 치타로가 주인인 쿠르마를 나무라는 소리를 듣는다. 쿠르마가 그들의 부적들을 모두 공짜로 나눠줬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두막에 들어가 모두 부적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증인은 여느 때처럼 게으름을 피운다. 갑자기 쿠르마가 유키토의 가면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니 스승님에 대한 옛 기억이 떠오른다고 말한다. 그들의 스승님 말이다. 이 말을 들은 유키토는 카이센 축제에서 사람들이 왜 가면을 쓰는지 묻는다. 그러자 쿠르마는 옛날에는 비인간들도 그 축제에 참여했었는데 그들은 신과 요괴들이었다고 대답한다. 신과 요괴들이었다고.
그래서 가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축제를 즐기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부적 분류가 끝나자 쿠루마는 아이들에게 축제를 즐기라고 하고 자신과 진기는 가게를 볼 거라고 말합니다. 진기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니 아이들과 함께 가야 한다며 반발합니다. 아이들의 보호자로서 말이죠. 하지만 쿠루마는 제자들 곁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둘은 수다를 떨며 농담을 주고받다 가게를 나섭니다. 그때 유키오가 이상한 두통을 느끼고 머리를 잡고 땅에 앉습니다. 아야라가 괜찮냐고 묻자 유키오는 갑자기 어지럽다고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유키토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먹이고 게임을 하자고 합니다. 곧 아이들은 축제에서 맛있는 음식과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한편 진기는 혼자 돌아다니며 쿠라마가 자신을 노예처럼 부려서 욕을 합니다. 곧 내 아이들이 함께 즐겁게 노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빌붙기로 합니다. 하지만 불쌍한 아이들에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떠납니다. 곧 치타로는 아야라가 나무 슬리퍼를 신어서 물집이 잡힌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 밴드를 가져와야 할지 물었다. 유키토는 잠시 휴식을 취할 것을 제안하지만 갑자기 모모코가 그들에게 다가온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아야라가 걷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를 위해 상처에 붕대를 감아준다. 그리고 물집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예쁜 발을 망칠 수 있다고 말한다. 말한다. 그러고는 미소 짓는 유키토를 바라보며 그의 아버지도 축제에 와서 시장님과 소란을 피울 때 그렇게 웃었다고 말한다. 말한다. 친구. 곧 아야라가 이부키에게서 전화를 받는데 유키토에게 전화를 바꿔달라고 합니다. 유키토가 전화를 받자마자 아야라가 즐거운지 묻고 유키토는 즐겁다고 대답하자 저쪽에서 이부키가 안심하며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유키토가 또 발작을 일으켜 바닥에 쓰러지고 이내 그의 눈이 파랗게 변합니다. 유키토는 어릴 적 힘을 제어하지 못했을 때와 똑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릴 적에 모두를 다칠까봐 두려워진 유키토는 축제를 피해 깊은 숲으로 도망친다. 깊은 숲 속으로. 한편 쿠레마는 연못의 물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알아채고 곧 숲속으로 달려가는 유키토를 발견한다. 잠시 후 유키토는 나무 아래 멈춰 서지만 자신의 그림자가 용의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고 놀란다. 그는 힘을 제어하고 진정하려 하지만 힘은 계속 커지며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다. 그는 속수무책으로 바닥에 쓰러지지만 갑자기 진기가 도왔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의 방법대로 진정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곧 그는 자신을 제어하는 데 성공하고 갑자기 빛나는 가면을 쓴 남자가 나타나 그를 칭찬하며 그가 수련장이 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돌아가는 길에 유키토는 가면 쓴 남자를 생각하며 걷다가 진기를 만납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고 모두가 두려움에 휩싸여 그것을 바라봅니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모두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것은 마치 10년 전 일이야. 시장이 모두에게 진정을 요청하고 현재 상황을 알립니다. 그리고 광장 한가운데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모코에게 섬 주민들에게 귀가하여 대피 준비를 하라고 부탁합니다. 한편 진지는 화산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데 그것은 과거의 기억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황한 유키토를 보자 유키토가 이 섬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묻습니다. 처음에 유키토는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좋은 곳이고 친구도 사귀었기 때문에 좋다고 대답합니다. 여기는 좋은 곳이고 친구들도 사귀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진지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이 섬과 취미가 좋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취미는 사라집니다. 다음날 아침 여진이 다시 섬을 강타하는 동안 유키토는 계속 용의 눈이 번쩍이는 것을 봅니다. 용의 눈이 번쩍이는 환영을 계속 봅니다. 모모코는 그가 괜찮은지 묻고 안전가방을 건네주며 대피하라고 합니다. 유키토가 모모코에게 대피하지 않을 거냐고 묻자 모모코는 자신이 재난방지위원회에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대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진지는 언제든지 집에 올 수 있고요. 그래서 모두가 대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게다가 진지가 언제든지 집에 올 수도 있고요. 곧 올 수도 있고요. 이 말을 들은 유키토는 자신도 진지를 기다리면서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라고요. 곧 유키토는 모모코의 대피를 돕기 시작하고 모모코는 그에게 노인들이 배에 오르는 것을 잘 살펴달라고 부탁합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 쿠라마는 항구를 찾아가 유키토를 데려가도 되는지 모모코에게 부탁합니다. 모모코가 동의하자
쿠라마는 유키토를 데려갑니다. 쿠라마는 유키토를 외딴 곳으로 데려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의 출생에 대해서요. 제자들은 조금 걱정하며 유키토와 선생님을 혼자 두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쿠라마는 그들에게 진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 함께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현재 아야카 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재난이 이곳에 사는 불의 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힘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은 라이벌인 물의 용의 힘이 사라졌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섬의 레이 기운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의 라이벌인 물의 용의 힘이 사라져 섬의 레이 기운 균형이 깨지면서 그의 힘이 통제 불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코토의 제자들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섬 사람들을 돕고 물의 균형을 회복해야 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는 15년 전 물의 용의 힘이 크게 약해졌고 마코토 사범이 그 상황을 처리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특정 의식을 사용하여 물의 용의 힘을 회복하려고 시도했고 약해진 물의 용을 레이 기운에서 꺼내는 데 성공했지만 그로 인해 물의 기운으로 유키토라는 아이에게 힘을 불어넣었어요. 그렇게 물의 용은 옛 힘을 되찾고 다시 알을 낳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신비로운 물의 힘과 유키토의 재능은 모두 그 의식 중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즉, 유키토는 물의 용의 화신이고 곧 쿠라마는 실험으로 자신의 의심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유키토가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고 섬의 조화를 가져오려면 15년 동안 갇혀있던 자신의 기운을 풀어야 해요. 그는 유키토가 건강하고 강하게 자라서 계속 훈련을 받아 언젠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신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마코토 사범이 몇 년 전에 했던 일을 하러 네 번째 섬으로 간다고 세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진구가 그들을 돌볼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유키토는 다시 도망치는 것에 반대하고 쿠라마와 다른 사람들이 용들을 길들이는 것을 돕고 싶어 하지만 차크타로는 그들이 충분히 훈련받지 못했고 약골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약골이 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들은 쿠라마가 실제로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 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코토처럼 그들도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야토와 차크타로는 여전히 주인을 따라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바라가 나타나 유키토에게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인을 도와 목숨을 구해야 합니다. 한편 쿠라마는 네 번째 섬의 용신전에 도착하여 용을 봉인하기 위한 긴 기도를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부키가 그의 뒤에 나타나지만 쿠라마는 그에게 멀리 있으라고 합니다. 이부키는 혼자서 용을 물리칠 수 있다며 쿠라마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대답한다. 도움이 곧 향수에 젖어 스승이 죽은 곳을 떠올리지만 곧 다시 싸우기 시작한다. 갑자기 발밑이 다시 흔들리고 불의 용이 화산 분화구에서 나타난다. 화산 분화구에서 이부키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재빨리 흑마법 에너지를 방출하고 쿠라마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는 용에게 뛰어든다. 쿠라마는 자신의 기를 사용하여 이부키를 용의 입에서 꺼내고 혼자서 처리하겠다고 선언한다. 곧 그는 격렬하게 날뛰는 용을 향해 날아가지만 이부키가 그를 구한다. 두 사람은 함께 하늘을 날아오르며 기를 합쳐 용을 공격한다. 하지만 갑자기 용이 이부키에게 덮쳐 산에 내던진다. 쿠라마는 재빨리 이부키를 줍고 용이 거의 성체를 잃어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아리마타미. 쿠라마가 이부키를 데려가려 하지만 아리마타미 용이 거대한 화염과 저주받은 에너지를 뿜어내지만 놀랍게도 유키토가 막아냅니다. 쿠라마와 이부키는 제자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 네 번째 섬에 도착했음을 깨닫습니다. 알게 됩니다. 진기는 유키토의 비밀을 어릴 적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유키토가 걷는 것을 돕다가 아기 유키토가 그의 손가락을 잡는 순간 어디선가 갑자기 물줄기가 솟구쳐 진기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마코토 선생님이 마법을 풀고 혼란스러워하는 진기에게 유키토는 물의 기운이 매우 강해서 특별하다고 말했어요. 진기와 유키토는 진기의 물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서로 잘 맞았지만 쿠라마와 이부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진기는 예전에 유키토의 미래에 대해 마코토 선생님과 비밀리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 유키토가 물의 용이 될지 아니면 미래에 그를 볼 수 있을지 물었죠. 마코토 선생님은 이부키와 쿠라마의 나이가 될 때까지는 안정적일 거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후에는 물용이 되는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는 징이에게 유키토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마코토가 죽자 유키토는 본토의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마코토의 뜻에 따라 그는 15살이 될 때까지 섬의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끊어야 했습니다. 15세가 될 때까지요. 마모쿠는 어린 유키토를 아버지 가족으로부터 떼어놓고 싶지 않았지만 징이는 그들에게 주인의 유언을 따르라고 부탁했습니다. 곧 징이는 슬픈 마음으로 유키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주인의 결정. 하지만 마코토가 죽고 이부키와 쿠라마가 다친 후
그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훌륭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요. 그리고 곧 물용을 되살리는 주문을 배웠죠. 하지만 그 주문을 외우는 사람은 죽게 될 거예요. 현재로 돌아와서 유키토와 그의 친구들은 그들의 스승들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쿠라마는 그들에게 소리치며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라고 말하지만 유키토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들 또한 마코토의 제자라고 선언합니다. 이부키는 고집센 학생들과 더 이상 말싸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에게 힘을 합쳐 돕도록 요청합니다. 이바라에게 아이들을 이끌게 지시하고 마침내 쿠라마도 아이들이 돕는 것을 허락하지만 먼저 자신을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이바라는 야코와 치타로에게 최대한 많은 공격을 막으라고 지시하고 그녀는 유키토에게 용을 제자리에 고정하는 것을 돕도록 지시합니다. 곧 쿠라마와 이부키가 다시 전장으로 뛰어들고 그들의 제자들은 그들을 돕기 위해 준비합니다. 아리마타미 드래곤이 공격하지만 이부키는 재빨리 공중으로 뛰어올라 코를 공격하고 쿠라마는 강력한 마법으로 그를 돕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유키토는 물의 기운을, 이바라는 번개 마법을 사용하여 드래곤을 제압합니다. 유키토의 강력한 마법으로 물 드래곤이 생성되어 불이 아리마타미를 가두고 이부키는 이 기회를 이용해 흑마법이 깃든 팔로 드래곤을 강타합니다. 아이들은 스승님들이 함께 싸우는 모습에 기뻐하며 거대한 불이 드래곤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유키토의 엄청난 물의 기운을 사용하며 한동안 싸움이 계속되고 모두 최선을 다합니다. 엄청난 물의 에너지로. 하지만 유키토가 숨이 차는 것을 본 쿠라마는 마코토의 마법을 사용하여 용을 묶습니다. 하지만 용은 미타미로 변신하고 금세 쇠사슬을 끊습니다. 그래서 이부키는 마귀 같은 인간으로 변신하여 용을 공격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용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쿠라마는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아이들을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키토는 쿠라마에게 자신과 이부키를 돕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갑자기 진지는 그의 뒤에서 나타나 유키토에게 언제든 울 것처럼 보인다고 놀립니다. 곧 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는 유키코에게 자신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여기 있다고 안심시킵니다. 알고 보니 진지는 마코토의 메모에서 오래전 섬을 지키던 용들 중 하나가 약해지고 다른 하나가 날뛰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섬을 지키던 용들 중 하나가 약해지고 다른 하나가 날뛰었습니다. 짐에게 기운이 흩어지고 불길이 비옥한 들판을 태워 생명을 유지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승이 와서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사라져가던 수룡을 되살렸고 곧 수룡은 화룡과 힘을 합쳐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두 용은 다시 힘을 합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코토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주술을 새겨 힘을 되살리려 했습니다. 마코토는 수룡을 인간으로 키워서 노승처럼 자신의 목숨을 바쳐 그 힘을 되살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지는 친척이 없으니 스스로 그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그에게는 애착이 별로 없어요. 진지는 유키토를 학교에서 데려갈 때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했지만 나중에 그 아이들이 친구 없이 자라서 아마 외롭게 죽을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외로운 죽음을. 하지만 그 아이가 웃는 걸 보니 진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죽는 것도 그를 행복하게 할 거고 그는 마음을 다잡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가 왔어요. 유키토는 진지에게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고 진지는 잠시 시간이 필요했다고 대답했어요. 그의 의지를 더욱 꺾어야 해. 진지는 유키토에게 수룡의 힘을 되찾고 싶냐고 묻고 유키토는 섬 사람들과 친구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구하고 싶다고 대답한다. 그 말을 들은 진지는 강력한 수력을 풀어놓고 쿠라마는 진지의 속셈을 알기에 그를 막으려 한다. 하지만 진지는 이미 곧 유키토는 진지와 함께 이상한 곳에 있게 되고 그 남자는 그들이 수룡의 잃어버린 힘을 되찾기 위한 레이 에너지 안에 있다고 알려준다. 힘. 그는 그러려면 훌륭한 레이 마스터가 지휘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물용의 영혼을 레이 에너지에 연결하기 위해서요. 유키토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는 자신과 유키토가 서로 아주 잘 맞는다고 설명하며 유키토에게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키토에게 아래로 뛰어내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유키토는 그가 자신을 위해 지휘자 역할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묻습니다. 갑자기 유키토에게 모든 것이 명확해지면서 그는 진지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묻고 진지는 유키토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대답하며 곧 자신의 손을 잡고 물속으로 뛰어든다. 물속에서 유키토는 필사적으로 진지씨를 구하려 하지만 진지씨는 유키토의 손을 잡고 자신의 영혼을 유키토의 몸에 옮긴다. 전장에서 모두들 진지씨가 땅에 쓰러지는 것을 걱정스럽게 바라본다. 그리고 유키토 주위로 거대한 물결이 솟구친다. 갑자기 유키토는 꼬리에서 물이 흐르는 파란색 용으로 변신한다. 그리고 불이 용과 마주하게 된다.
유키토는 진지 씨와 함께했던 즐거웠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간다. 그와 함께 섬에서 어느 날 그와 모모코는 진지가 저녁으로 먹을 유일한 생선을 구워서 술안주로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모모코가 그에게 어른답게 살라고 하자 진지는 자기는 죽는 날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라고 답했어요. 그 말은 곧 자기가 즐겁게 살고 싶지 않다면 정말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즐겁게 살고 싶다면 말이죠. 현재 유키토는 잔혹한 물용으로 변했고 그것과 관련된 불이용과 격렬한 싸움을 벌이며 서로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쿠루마는 다른 사람들이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방벽을 칩니다. 그리고 두 용이 모두 레이 에너지의 조화를 유지하려 한다고 모두에게 말합니다. 이부키는 쿠루마에게 유키토가 돌아올 수 있을지 묻고 쿠루마는 스승님이 유키토에게 어떤 주문을 걸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유키토에게 말이죠. 그러니 조화가 회복된 후에야 유키토가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요. 곧 두 용이 서로 얽히면서 불룡의 눈인 아리마탐이 감기고 몸속의 부패가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자막 없음. 옆에서 쿠루마가 유키토가 불룡과 순환을 재정립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막 없음. 곧 메타미들이 땅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두 용은 분화구로 떨어집니다. 갑자기 이바라가 죽은 진지를 옆에 두고 서 있는 유키토를 보고 일어나라고 아니면 밖에서 춥게 잘 거라고 말합니다. 자막 없음. 쿠루마가 자신의 병사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진지의 사망 소식을 전하자 유키토는 고통스러워하며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곧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모모코는 진지의 죽음 소식을 듣습니다. 반면 유키토는 스스로를 격리하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장례식에 찾아와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떠올리며 그에게 계획을 말하지 않은 것을 나무랍니다. 다른 사람들 또한 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슬퍼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를 다시는 못 볼 거야. 한편 시장은 진지의 방에 가서 그들과 함께했던 추억을 회상합니다. 함께 그는 진지의 사진을 보며 그가 어떤 허세도 없이 진실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허세 없이 그는 언제나 제멋대로인 아이였고 보호자로서 그는 힘들었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를 돌보는 동안 하지만 그는 너무 일찍 그를 혼자 두었어야 했다며 울기 시작합니다. 한편 쿠라마는 괴로워하는 이부키를 찾아가 이부키에게 유키토의 물의 용이라는 비밀을 알고 있었냐고 묻습니다. 유키토의 물의 용이라는 비밀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쿠라마는 어제 알았다고 대답하고 진지는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묻습니다. 쿠라마는 진지의 방에서 발견된 마코토의 일기를 보여줍니다. 진지의 방에서 발견된 마코토의 일기를 보여주며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진지의 방에서 발견된 일기였습니다. 그 일기에는 고대뢰 마스터가 사용했던 주술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코토 또한 그 주술을 사용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진지는 스승의 죽음 이후로 유키토를 돕고 섬을 구하기 위해 훈련해왔습니다. 스승의 죽음 이후로 언젠가 유키토를 돕고 섬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훈련해왔습니다. 자신을 이부키가 격분하며 왜 진지가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쿠라마는 진지가 모두를 구하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진지는 누군가가 물의 용을 깨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마법을 걸었고 그는 마코토 스승님처럼 훌륭한 뇌의 달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부키는 쿠라마에게 화를 내며 섬의 하루미가 회복되는 것만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쿠라마도 참지 않고 격분하며 이부키가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그때도 주인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형으로서 진지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야 했기에 부끄러워요. 자신 대신에 이부키는 분노하며 아리마타미를 물리치고 모두를 구하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하고 싶어서 흑마법을 사용했다고 말해요. 모든 힘을 사용해서 지긋지긋한 아리마타미를 물리치고 모두를 구하고 싶어서 곧 둘은 서로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하지만 제자들이 달려와 아이처럼 굴지 말라고 말해요. 아이처럼 굴지 말라고 하면서 달려와요. 갑자기 이부키가 울먹이며 그들은 심지어 구하지도 못한 패배자라고 말해요. 자기 친구들. 잠시 후 모모코가 유키토의 문을 두드리고 잘 지내는지 묻고 유키토는 진지의 죽음에 대해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약했기 때문에 진지가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모모코는 그를 안아주며 자신은 레이 마스터리에 대해 잘 모르지만 진지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진지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하려 했다면 그것은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키토는 자책하지 마세요. 모모코는 진지의 용감함에 픽 웃으며 그는 정말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정말 스승인 마코토를 닮았어요. 그리고는 유키토에게 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유키토가 후회할 거라고요. 그를 보지 못하면 말이에요. 잠시 후
유키토는 여러 마타미들을 따라 진지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갔고 거기서 시장을 만났어요. 시장은 섬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유키토는 모든 것은 진지 덕분입니다. 시장은 진지와 마코토를 웃는 얼굴로 보내주고 싶었지만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힘들다고 하면서 시장은 유키토 혼자 남겨두고 떠납니다. 진지와 함께. 유키토는 진지에게 다가가 혼자 죽고 모두를 남겨두고 간 건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유키토는 그에게 화를 내지만 갑자기 다시 레이의 에너지 흐름으로 순간이동합니다. 거기서 진지가 자기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고 자신이 휩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물용 호출 전술을 사용해서 구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유키토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금방 방으로 순간이동됩니다. 모모코와 시장이 무슨 일이냐고 달려오자 그는 진지의 영혼이 아직 레이 에너지에 갇혀있으니 구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모모코와 시장이 무슨 일이냐며 달려와 묻자 그는 진지의 영혼이 레이 에너지에 아직 갇혀있어 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거대한 물용으로 변신하며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대한 물용으로 다시 변신하여 달려갑니다. 이부키와 쿠라마는 유키토가 미친듯이 달리는 것을 보고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며 따라갑니다. 지금 가는 중이야. 한편 유키토는 다시 물용으로 변신하여 네 번째 섬으로 이동하여 진지와 처음 만났던 레이 기류를 감지합니다. 섬의 화산 분화구에 뛰어든 그는 다시 레이 에너지의 흐름 속에 자신을 발견하고 그를 찾기 시작합니다. 화산 분화구에 뛰어들자 그는 곧 다시 레이 에너지의 흐름 속에 자신을 발견하고 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옷깃을 잡고 끌고 가더라도 진지를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결심하지만 갑자기 밝은 붉은 에너지가 그를 칩니다. 유키토가 돌아서자 가면을 쓴 남자가 보였고 그는 그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유키토가 갑자기 아버지냐고 묻고 기쁜 표정으로 알아봤냐고 묻자 가면을 벗어 얼굴을 드러낸다. 베쿠토는 아들에게 그동안 용을 억누르고 있었다고. 유키토가 깨어나서 책임을 질 때까지. 유키토가 아직 살아있냐고 묻자 베쿠토는 용과 정면으로 싸워 이길 수 없어서 죽었지만 지금은 부분적인 영혼으로 뇌의 기운 속 불의 용을 인내심 있게 다루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물의 용이 자신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유키토가 불용과 가까이 접촉하지 않습니다. 유키토는 불용과의 연결을 약화시키기 위해 아버지가 자신을 본토에서 인간으로 키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이 없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마코토는 유키토에게 왜 레이 시내에 왔냐고 묻고 유키토는 자신이 징이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재빨리 묻습니다. 마코토는 얼마 전 자신이 만든 막대기에 붙어있는 것을 보았다고 대답합니다. 오래전의 랜드마크였지만 휩쓸려간 것 같아요. 유키토는 그에게 소중한 징이를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하며 그를 다시 데려오고 싶어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코토는 유키토가 수룡이기 때문에 자신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답합니다. 그가 성장하고 뇌의 기운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렸지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유키토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잠시 동안 헤엄치지만 유키토는 뇌의 기운이 강력한 물줄기라 따라가지 못하고 계속 뒤처집니다. 유키토는 아버지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마코토는 유키토에게 물줄기를 거스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야메다 씨가 다른 생명들과 함께 이곳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말이죠. 곧 유키토는 자신의 레이 숙련 기술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하고 마코토는 결국 지니가 그에게 쓸데없는 것을 가르치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그러자 유키토는 마코토에게 자신을 아들로 생각하느냐고 묻고 노인은 아니라고. 유키토의 출신이 어떻든 자신이 그를 받아들였으니 항상 자신의 아들일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한편 쿠라마는 기도에 여념이 없고 이부키는 제자들에게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네, 학생들은 유키토가 다시 레이 에너지 채널에 들어갔다고 대답했고 그래서 스승님께서는 그의 안녕을 위한 의식을 치르고 계십니다. 이부키는 생명의 강은 위험한 급류이며 단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의식을 잃게 되고 모든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쿠라마는 눈을 뜨고 이부키의 말에 동의하며 노련한 선장조차도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길을 잃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부키는 유키토가 물용으로 변신했으므로 그가 그렇지 않을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위험을 이해하세요. 갑자기 에레미니무스들이 아무데서나 나타나기 시작하자 쿠라마는 자신의 부름이 레이 에너지 내부에 원치 않는 에너지를 불러들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쿠라마가 이 원치 않는 손님들 때문에 방해받을 것을 본 이부키는 총을 들고 싸울 준비를 하고
학생들은 그를 돕기 위해 준비합니다. 한편 유키토와 마코토는 레이 에너지 흐름에 거의 잠길 뻔한 시끄러운 녹색 머리를 발견하고 그 머리는 유키토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유키토는 그의 옷깃을 잡고 들어올리고 진지는 그를 보고 안도합니다. 형 또. 유키토는 환한 눈으로 그를 보며 혼자서 난리를 친 후에 증인은 모두의 감정, 특히 유키토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 죽으러 갔다고 말한다. 특히 유키토의 심정은 증인은 입술을 삐죽이며 자기 희생 말고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냐고 묻는다. 자기 희생 말고. 그래서 마코토는 그의 머리를 치며 내 제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었다고 말한다. 내 제자로서. 그는 증기의 섬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리고 그 주술은 비상시의 조치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유키토가 스스로 용이 되지 않았더라면 증기는 섬이 타도록 내버려 두어야 했을 것이라고. 그것이 자연의 죽음과 재생의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재생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러자 증기는 유키토에게 어떻게 그를 데려올 것이냐고 묻고 유키토는 자신이 네가 그를 끌어내어 레이 에너지에서 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죽은 자를 되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코토는 유키고에게 자신의 능력을 믿으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이 에너지 흐름에 흡수되지 않았던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키토는 증이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냐고 묻고 증이는 자신은 여전히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유키토의 돈을 쓰고 낚시를 하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유키토는 한숨을 쉬며 그보다 더 나은 이유를 생각해낼 수 있냐고 묻고 증인은 재미있게 사는데 뭐가 문제냐며 입 다물라고 합니다. 유키고는 여기 오느라 정신이 없어서 어느 쪽이 섬인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코토에게 묻습니다. 마코토는 화산 호수에 뛰어들면서 인을 깨뜨렸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인 덕분에 섬이 어디쯤 있는지 감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증기는 당황하고 둘은 마치 오랜만에 만난 형제처럼 서로 옥신각신합니다. 마코토는 50년에서 60년 안에 돌아갈 길을 찾을 테니 진정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유키토가 무언가를 감지하고 증기의 팔을 잡고 기운을 따라가 유키토가 안에서 신호를 보내는 순간 밖에 있는 쿠라마는 그것을 감지하고 유키토를 찾았다고 모두에게 알린다. 안에서 진지는 유키고에게 다른 사람들이 출구에서 그들을 꺼내려 한다고 말하고 그들을 보고 마코토는 눈물을 흘리며 유키토와 진지가 여전히 형제처럼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껴안으며 둘 다 정말 열심히 했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들을 출구 쪽으로 밀고 진지는 마코토를 데리고 가려 하지만 마코토는 오랫동안 여기 살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거절한다. 시간이 없고 그는 불을 지펴야 해. 유키토는 장이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부탁하고 물살을 거슬러 그를 데려가기 시작해. 레이 에너지에 역행하며 갑자기 유키토는 봉인이 다시 깨지는 것을 보고 거기서 햄이 나타나 그들을 끌어당겨 밖으로 내보내. 알고 보니 이부키가 그들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야.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잃을 수는 없으니까. 그는 온 힘을 다하지만 갑자기 이부키가 유키토의 손을 놓아 두 손으로 물을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유키토는 노란 공을 보고 그게 불이 용이냐고 묻고 용은 그래라고 대답합니다. 유키토는 용에게 섬에 남아서 혼자가 아니라고 안심시켜주겠다고 말하고 용은 자신을 기다리겠다고 대답합니다. 곧 그들은 이부키의 팔을 다시 보고 그는 유키토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끌어올립니다. 유키토는 깨어나서 장이를 찾아보지만 그는 그 곁에 없습니다. 한편 장이는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깨어나고 깜짝 놀랍니다. 마모코가 방에 들어와서 그의 영혼에게 술을 따르려 한다. 옛 시장이 방에 들어오자 장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라 엉덩방아를 찢는다. 숨쉬고 있다는 것을 보고 노인은 정신을 놓고 친구 마코토의 초상화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한다. 장이의 귀신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장이는 마모코에게서 술을 받아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 외친다. 한편 임바라는 행복해하는 유키토 곁을 계속 지키며 잘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은 모든 것을 다 확인하기 전에는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유키토는 지금까지 함께 있어 준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쿠라마와 이부키는 다시 사이가 좋아진 듯 보이며 이부키는 쿠라마에게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시 지옥이 그들에게 덤벼들면 함께 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 시장은 장이를 집에서 끌어내어 친구들에게 자신이 살아남은 것을 설명하라고 재촉합니다. 친구들은 그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꽉 껴안고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런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해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감동적인 재회는 모두에게 해소와 기쁨을 가져다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그들의 공동체에게 아야카 섬의 삶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부키는 첫 번째 섬을 책임지며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쿠라마의 영향 덕분입니다. 그는 고인이 된 주인의 옛 방식을 채택하며 새롭게 발견된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책임감을 유키토는 고등학교 생활을 재개하며 이바라와 쿠라마의 다른 두 명과 함께합니다. 학생들, 새 유니폼을 입은 유키토의 모습에 모두가 들뜨는데 그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장인은 축하 분위기에 별 관심 없이 평소처럼 술 마시고 자유분방하게 삶을 즐깁니다. 날들이 지나면서 섬은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번영합니다. 니토리는 아야카 섬에 영원히 머물겠다는 진심 어린 결정을 내리고 이제 자신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의 삶에 전념합니다. 각자의 경험으로 다듬어지고 서로의 유대감으로 강해진 자신만의 길을 찾습니다.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뒤덮였던 고요한 섬은 이제 조화 속에 잠깁니다. 공동체는 회복력으로 재건되며 과거와 미래를 모두 포용합니다. 아야카 섬은 희망과 쇄신의 상징으로 삶이 계속되는 곳, 함께 견뎌낸 시련으로 더욱 강해진 곳입니다.